안녕하십니까. JTB 시사진단입니다. 위암, 간암, 피부암, 갖가지 암 환자가 줄줄이 나와서 14명이 사망한 익산의 장전마을. 그동안 의혹 속에만 있었는데 그 원인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무엇이 잘못됐기에 이런 비극이 빚어졌는지 이제서라도 그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하는 숙제가 우리들에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토론 주제와 관련해서 JTB 뉴스에서도 보도가 됐었는데요. 잠깐 함께 보시고 나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익산 장전마을은 지난 2001년 이후 주민 80여 명 가운데 30명이 암에 걸려 17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환경부 역학조사 결과 집단 암 발병의 원인인 인근 비료 공장에서 비료 원료로 사용한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역조사팀은 비료 공장에서 퇴비로만 써야 할 연초박을 유기질 비료로 불법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암 물질인 TSNAS가 영향을 미쳤다는 최종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건조 과정 중에 휘발되는 연초박 내 TSNA가 대기 중으로 이제 배출이 돼서 장전마을에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서 금강림상과 주민 암 발생 간에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SNAS는 담배 찌꺼기에 함유된 1급 발암 물질로 간암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익산시가 2015년 비료 공장이 연초박으로 유기질 비료를 불법 생산하고 있다는 폐기물 실적 보고서를 받고도 묵살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2009년부터 2015년 사이에 KTNG로부터 사들인 2,200톤의 담배 찌꺼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도 KTNG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묻힐 뻔했던 집단 암 발병 원인이 20년 만에 가까스로 밝혀졌지만 장전마을 주민들의 깊은 상처는 아물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장전마을의 집단 암 환자 발생, 그 원인이 공식적으로 이제 밝혀지게 된 건데요. 최재철 위원장님,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서 소감 많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도 좀 짧고 간단하게 좀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어떤 느낌이셨는지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 마을은 비극은 2001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지금 비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암 환자는 계속 발생되고 있고 지금 마을 추산으로는 지금 34명이 지금 암이 발생된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해서 정말 답답하고 그런 침울한 상태입니다. 근데 어떤 해결책이 없어요. 근데 또 최근에는 이 지금 환경부에서 이제 발표를 그나마 이렇게 잘 내주셨는데 또 마을 주민들이 잘못은 행정에서 해놓고 그 소송까지도 주민들이 해야 된다는 게 정말 고통스럽고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말씀에 귀가 기울여지는군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장전마을 사태에 관해서 기초적인 조금 사실이라고 할까요? 조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께 이해를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얘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장전마을의 암 환자 발생 현황부터 좀 잠깐 살펴볼 텐데요.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예. 환경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7년 사이에 주민 99명 가운데 22명에게서 암이 발병했고 그중에서 14명이 사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조금 더 나중에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시죠. 예, 다른 지역과의 암 발병률을 비교한 게 있는데요. 장전마을의 이 암 환자의 평균을 보면 다른 지역과 평균으로 보면 2배가 장전마을이 높다는 거고요. 피부암 같은 경우는 21배, 담낭과 담도암은 남성의 경우 16배나 높았습니다. 또 하나 좀 살펴볼 대목은 거주 기간이 길수록 발병률이 높았다 하는 그런 발표 결과도 있습니다.
손문선 위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암 환자 수와 관련해서 지금 환경부 발표로는 22명 발병해서 14분 돌아가신 걸로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최재칠 위원장께서도 33명 뭐 이렇게 걸렸다고 말씀하시고 숫자가 조금 헷갈리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주민들은 33명이 암에 걸렸고 이 중에 17명이 사망을 했고요. 16명이 현재 투병 중에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역학조사기관에서 조사한 국립암센터 공식 통계가 이제 22명이 2017년도까지 등록돼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후에 지금 현재 원광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 건강검진을 하면서 4명이 확진이 더 추가로 됐습니다. 2017년 이후입니까? 예, 그건? 이후예요. 예.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공식 확진된 환자는 현재 26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현재도 좀 정밀 조사를 기다리고 있다거나 예. 다른 병원에서는 암으로 확진이 됐는데 여기서 악성 종양으로 안 나온 분들도 있고 악성이 그래서, 아닌 분들. 예. 이후에 이걸 조정을 해서 통계를 재정리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2017년까지는 어쨌든 국립암센터에 등록된 환자는 22명이고 그 후에 4명이 추가 발병해서 이분들도 곧 국립암센터에 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군요. 국립암센터 등록이 발생했다 바로 등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이후에 지난 뒤에 이제 등록을 하거든요. 예. 현재는 그래서 기록돼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정확한 확진자는 26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익산 장전마을을 상대로 해서 건강에 관한 영향조사를 실시를 했고 이제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그 내용의 핵심을 좀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역시 화면으로 함께 좀 보시죠. 예, 장전마을과 아주 가까운 곳에 금강농산이라는 비료 공장이 있습니다. 이 비료 공장이 연초박이라고 불리는 담뱃잎 찌꺼기를 가공을 했습니다. 이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은 KTNG로부터 사들였습니다. 이 연초박은 애초에 퇴비만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혀서 퇴비를 만들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가열을 했습니다. 건조시키기 위해서. 이 가열하는 과정에서 일군 발암물질이 발생을 했고요. 이 일군 발암물질이 장전마을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 조사 결과의 핵심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거 보면 이것도 역시 손 의원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금강농산이라고 하는 사업장 또 그리고 그것과 가까운 장전마을의 주택 그런 곳에서 침정먼지라고 부르더군요. 네. 쌓여있는 먼지를 잘 살펴보니까 거기에 상당히 많은 발암물질이 들어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이번에 주민들이 집단으로 암에 걸리게 된 이유가 역학조사 결과를 보면 연초박 때문에 결과가 나왔고요. 이제 배추로원인 금강농산에서 연초박을 퇴비로 사용해야 하는데 불법적으로 예. 가열 공정이 있는 유기질 비료 원료로 사용을 해서 여기에서 발생된 발암물질인 담배 특이 니트로사민 TSN이라고 하는 것들이 예. 이걸 걸러내지 않고 바로 대기를 통해서 예. 주민들한테 도달을 했고요. 예. 이 도달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그 생활하는 속에서 24시간 노출된 겁니다. 노출되면서 주민들이 면역체계가 붕괴가 되고 여기에서 발암물질에서 암에 집단적으로 걸렸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인정이 된 겁니다. 예. 그것을 밝혀내게 된 뭐 증거물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들이 그 침정먼지를 살펴보니까 거기에 발암물질이 잔뜩 쌓여 있더라 이런 것이었죠. 저도 이렇게 조사 과정에 시료 채취 과정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예. 공장 안에 있는 그런 굴뚝 그리고 침정먼지 그리고 공정에 있는 각종 그런 건조로 이런 폐수에서 TSNA가 검출이 됐고요. 예. 이 검출된 TSNA가 마을에서도 검출이 됐습니다. 예. 예. 마을 여러 곳에 침정먼지에서 똑같은 물질이 오염물질이 검출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공장에서 발생한 유해 인자가 그대로 마을에서도 검출이 됐기 때문에 예. 그리고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로 밝혀지게 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그 뭐 식물에서도 소나무 같은 식물에서도 이게 뭐 차이가 있었다 뭐 이런 게 있어서 그것도 뭐 증거 자료가 된 것 같습니다. 금강농산이라고 하는 비료 공장에서도 이런 침정먼지가 검출됐다고 하니까 그 홍 변호사님께서도 이 사를 좀 파악을 하고 계실 텐데 금강농산에서도 사실은 좀 피해자가 있었다고 지금 저도 듣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뭐 금강농산에 있었던 근로자들에 대해서 전수조사 다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예. 밝혀진 바로는 한 5명 정도가
암에 발생을 했다고 하고 그 중에 한 분은 저 22명 그 확진 암 발생 마을 주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이 그 공장에서 일을 하시기도 하셨었는데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도 암에 발생이 된 거죠. 그런데 조금 우리가 좀 이건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요. 오히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암 발생이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기타 법률에 따라서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보호 장비를 갖추기도 하고 또 TSNA가 이 굴뚝을 통해서 다량이 날아갔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 더 피해가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하튼 간에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면밀한 조사하고 사후 관리가 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그 금강농산이라고 하는 비료 공장의 대표 사장은 네. 또 역시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죠? 예, 지금 뭔가 등기되어 있는 마지막 그 대표이사는 아까 아들이고요. 예. 그 이전 그 실질적 사주라고 하는 대표이사도 아마 암조금 폐암으로 사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꼭 그 뭐 금강농산의 원인인지 여부는 뭐 조사가 따로 돼 있지는 않지만 강하게 추정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연초박이라는 거 집중적으로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담배를 만들기 위해서 담뱃잎을 사용을 하는데 그것을 만들고 나면 찌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터넷을 좀 뒤져가지고 그 사진을 좀 모아봤는데 함께 좀 보실까요? 예.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 왼쪽은 좀 가까이서 찍은 사진이고요. 오른쪽은 그게 좀 쌓여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신승훈 국장님, 이번 사태에 대해서 익산시에서도 공식 입장을 좀 내놓은 게 있지요. 잠깐 좀 입장 표명을 좀 짧게 좀 해주시죠. 예. 예, 저희 익산시에서는 그동안 오랫동안 그 주민들을 애태우고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했는데 다행히도 좋은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그 고통받은 걸 유로하고 또 저희 시에서도 그 사후의 관리 여러 가지 지금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주민들이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도 뭐 무한 책임을 느낀다 이런 뭐 입장 표명을 한 게 있는데요. 그에 걸맞는 사과 표명 외에 그에 걸맞는 사후 조치가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암초박이라는 물질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죠. 처음에 이 암초박이라는 걸 연초박, 예, 죄송합니다. 예, 연초박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답답한 게 전라북도에서 최초에 이제 허가를 내줬거든요. 내주고 비료 공장을 허가를 내줬다는 말씀이시죠? 비료 공장을 허가를 내줬는데 2009년도부터는 최초에는 전라북도에서 그 관리를 했고요. 예, 그렇죠. 예. 2009년도부터는 익산시가 관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그 연초박에 대해서 몰랐어요. 저희가 2009년도 9월 달에 알은 거예요. 16년. 그러면 9월에, 예. 그동안 이 연초박 속에는 1급 발암물질이 26가지 정도가 있다 그래요. 그리고 70여 가지의 발암물질이 있고 7천여 가지의 독성물질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근데 우리 저기 일반 파는 담배에는 필터라도 달렸지만 예. 마을 주민들은 하루에 10톤가량 매일 이것을 가공을 했는데요. 예.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찝니다. 가열을 해서 380도 이상 그 연초박을 다른 물질과 섞어서 이 노타리 킬러로 그때 찌는 과정에서 400도까지 온도를 올려갖고 그게 이제 그 연기가 굴뚝을 타고 마을로 이렇게 흘러왔죠. 예.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그런 독성 물질과 발암 물질이 들은 연초박에 의해서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행정에서는 예. 그간에 그런 얘기를 왜 주민들한테 하지 않고 왜 행정에서 전라북도나 익산시에서 왜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예. 이것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전라북도 익산시 환경부 모두가 또 농수산부 모두가 다
어떻게 보면 살인행위를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6년 9월 달에 주민들은 처음으로 연초박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인데요. 익산시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익산시에서는 언제 이걸 인지를 하게 됐습니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때 인지를 하고 예. 저희들이 바로 그 연초박에 대한 그 신고를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취소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이 주민들이 그때는 악취 문제로 어떤 이런 그 연초박에 대한 이런 문제보다는 악취가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악취 문제를 저희들은 집중적인 단속을 하고 예.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 이후에 이제 암이 이렇게 발생하고 한 그 사태가 벌어지면서 예. 이제 그 여러 가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뭐 조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있어서 환경부에 청원을 하게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초박 얘기 좀 하겠는데요. 시에서는 2016년도에 알았다고 하는데 이게 익산시에서 금강농산에 내준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입니다. 예. 여기에 보면 연초박이 등장을 해요. 예. 연 1152톤을 일일 4.8톤을 사용하겠다고 신고한 겁니다. 예. 언제입니까? 그 시점? 2001년도입니다. 비료 공장이 예. 등록이 되고 처음으로 이제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을 발행을 해주는데 익산시장이 발행해 준 거거든요. 예. 이때 광주 제주창에서 1152톤 연 일일 4.8톤 사용하겠다고 신고를 합니다. 즉 익산시가 2016년도에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2006년도 전라북도가 연초박을 사용을 퇴비 원료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승인을 해주고요. 2007년도 익산시가 1월 달에 이거를 그 폐기물로 활용하는 것도 또 변경 신고를 또 해줍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또 공장 근로자들 같은 경우도 2007년도부터 연초박이 사용됐다고 증언을 하고 있고 예. 비료 공장에서 연초박을 사들이기 위해서 입찰에 응한 게 2006년도입니다. 예. 2006년도였고 그리고 비료 생산하는 데 있어서 올바로 시스템도 있고 또 하나는 원래 폐기물을 갖다가 재활용해서 비료 원료로 사용을 하고 그리고 그 어떤 걸 생산했는지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신고한 것 내역에서도 이미 익산시에서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그리고 폐기물 재활용 실적이나 비료 생산 실적에 대해서도 이미 그런 그 기록되어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예. 익산시는 이미 인허가 그 단계 때부터 연초박이 사용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 시기가 2006년이라고 하셨던가요? 이 폐기물 재활용 신고필증은 최초로 2001년도 공장에 2001년도 설립이 설립될 되는데요. 때, 예. 그때 내준 거고요. 예. 그 당시에 보면 기록된 걸 보면 연초박이 등장을 하는데 예. 일일 4.8톤 연 1152톤 예. 활용하겠다고 예. 신고를 한 겁니다. 예. 이걸 익산시장에 도장을 찍어줬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그건 좀 해명을 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홍 변호사님 말씀까지 들어보죠. 예. 일단 좀 사실관계를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예. 지금 자꾸 익산시가 사실관계를 지금 호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이 업체는 어떤 업체냐면요. 폐기물 정합 재활용업,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업체이자 그 폐기물을 어떻게 재활용하냐면 이 연초박이라는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비료라는 것을 생산하는 비료 생산 공장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업체이자 비료 생산 공장인 거죠. 근데 이 두 개의 등록을 다 어디다 하냐? 익산시에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폐기물 이 등록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올바로 시스템이라는 것에 반드시 받아오는 폐기물 그리고 배출 사업자인 KTNG도 자기들이 무엇을 갖다 주었는지를 이 시스템에 등록하게 돼 있고요. 이 시스템은 관리광청인 익산시가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다시 말하면 계속 연초박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예. 또 하나는 비료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퇴비와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이 업체가 퇴비는 생산하지 않고 유기질 비료만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 퇴비로 쓰겠다고 연초박을 들여와서 비료로만 생산하고 있다면 그 연초박은 어디로 갔을까요? 예. 그거에 관한 합리적 의심은 당연히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예. 하나 더,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그것 때문에 2016년에 익산시가 알아서 금강농산의 폐기물 재활용 업을 취소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취소시킨 적 없고요. 그 업체가 폐기물 재활용 업을 폐업하고 반납을 한 거죠, 허가를. 마치 익산시가 어떤 행정 행위를 통해서 예. 폐업을 시켰던 것처럼
주장하시는 것은 사실을 호도하는 거고요. 예. 또 하나 아까 악취에 관한 문제인데요. 제가 이거 꼭 오늘 드리고 가야 되는 말씀이라서 좀 죄송합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비료 공장에서 악취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이 냄새나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악취 물질이 도대체 어떤 물질인지 예. 도대체 왜 악취가 발생하는지를 검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조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익산시가 했던 건 악취 방지법에 따른 악취 허용 배수 조사만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악취 물질이 1리터가 있습니다. 이 1리터를 깨끗한 공기에 섞어서 냄새가 안 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500배수예요. 그러면 1리터를 포집해서 500리터에 섞었을 때 냄새, 후각적으로 냄새만 안 나면 허용 기준을 통과하는 겁니다. 예. 그런 조사는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축사나 이런 데서는 악취의 냄새의 원인이 뭔지 압니다. 암모니아나 이런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비료 생산 공장이자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악취가 계속 발생을 하고 심지어 그 악취 허용 기수를 훌쩍 넘는 2,000배가 넘는 정도로 검출이 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악취 물질이 무엇인지를 검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단순히 포집해서 그냥 섞어봐서 냄새가 안 나면 허용이 되고요, 안 되고요. 이것 때문에 그걸 몇 년 동안 이끌어 그대로 이어져 왔고 예. 그걸 때문에 했던 처분도 특별한 게 없고요. 그것 때문에 몇 년 동안 마을 주민들은 그 악취 물질이 아닌 암 발생 물질을 계속 흡입해왔던 겁니다. 예, 예. 이거에 관해서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예. 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예. 아쉽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승 국장님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요. 예, 예. 이 자료가 이번에 중간 역학조사 최종 보고서에 나온 자료거든요. 민간 연구소에서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익산시에 폐기물을 갖다가 재활용해서 이렇게 사용한 실적을 보고한 내용입니다. 근데 2009년도부터 이제 폐기물 연초박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 실적이 있는데 올바로 시스템에 의해서. 예. 이 자료를 보면 2015년도에 연초박이 반입이 돼서 유기질 비료로만 생산한 실적입니다. 예. 퇴비로 생산한 실적은 전혀 없어요. 예. 근데 이거는 불법이거든요. 예. 원래는 목적이 퇴비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퇴비로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연초를 갖다가 이렇게 그 유기질 비료를 생산했다고 서류상 그대로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인을 안 한 거 이 자체만 예. 보더라도 불법이 가능하거든요. 예, 그리고 예. 아까 그 폐기물 처리업을 취소시켰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신고한 겁니다. 이 신고서가 여기 있어요. 조금 전에 홍 변호사님 네. 말씀하신 거죠. 예. 회사 내부 사정에 의해서 폐업을 신고합니다라고 돼 예, 있지 예. 익산시가 지정 취소하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 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예, 예. 역시 다시 말씀드리죠. 신 국장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예. 이제 저희가 실은 비료 공장에 대해서는 그 법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몇 가지 항목을 이렇게 측정하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그 연초박에서 나오는 그런 뭐 TNSA라든지 이런 것은 항목에는 실은 법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검사를 하지 못했고 암의 그런 어떤 그 연초박에 의한 암 발생으로 인해서 정확한 이런 그 항목을 측정을 해서 이제 나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처음에 이제 암 이전의 어떤 악취 문제로 인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제 이런 게 항목이 없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는 또 알지를 못했고 그래서 법에 의해서 측정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연초박이 이제 신고가 됐다고 하는 것은 그 폐기물 재활용 신고는 연초박 때문에 실은 신고가 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법에 의해서 신고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 그 연초박이 우리 위원장님이 그때 민원을 제기를 하고 그걸로 인하여 주민들의 피해가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연초박이 문제가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니까 회사 측하고 저희 시하고 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폐업을 이렇게 추진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그 말씀하고 상당히 좀 조심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예. 저기 대기환경보전법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이건 짚고 한번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익산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마치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항목 조사를 예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조사를 해서 니켈이라고 하는
특정 대기 유해 물질, 중금속이죠. 그게 발견이 돼서 폐쇄 명령을 한 시점이 2017년 3월 10일 날 채취해서 28일 날 나왔습니다. 예. 2017년 3월이에요. 예. 그 이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사도 하지 않았고요. 제가 2017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익산시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그 이전에는 2017년 이때 이외에는 2015년부터 그래서야 악취라든지 뭐 사용 혼합 시설의 대기 방지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는 걸로 일부 처분들이 몇 가지 계속 나가긴 하지만 그 이전에는 전혀 처분도 없었고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항목조차도 조사를 안 한 겁니다. 예. 근데 더 하나 나아가서는 중요한 건 아니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악취 항목이라고 하는 것들은 그것만 검사하시오가 아닙니다. 최저 기준이에요. 예. 어떤 원료 물질을 가져왔습니다. 그 원료 물질이 심지어 연초박입니다. 그럼 연초박에서 발생하는 거는 이 담배에서 특이하게 나오는 TSNA라고 하는 물질인 거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관해서 행정이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이 안 적혀 있다고 해서 그거를 조사 안 해도 된다. 그럼 어떻게 행정을 믿습니까? 예. 원료는 그 물질이 발생하는 게 분명한데 예. 그럼 그걸 조사를 해야죠. 조사하지 말라고 하는 규정이 없는데 왜 조사를 안 합니까? 예. 그리고 시점 굉장히 중요하니까 앞으로 익산시에서 말씀하실 때 시점에 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2017년에 조사 한번 한 거 가지고 그 이전부터 마치 했던 것처럼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죠. 처음에 이 금강농산에서 연초박을 사용하겠다고 등록한 시점은 2001년도부터인 것이 맞긴 맞지요. 예. 그리고 익산시에서 이 연초박을 예전에 이제 퇴비로만 쓰도록 돼 있는데 가열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는 것을 인지한 시점도 혹시 밝히실 수 있습니까? 그것을 좀 저희들이 그런 그 이제 비료 관리법에 의해서 이제 그런 것을 좀 확인을 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예. 그 업무가 도에서 시로 이관이 되면서 예.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확하게 시점은 2008년도입니다. 이관된 것이요. 예. 그러면서 정확하게 그런 비료 관리법에 의해서 지도 점검이 좀 그 미흡했던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여러 위원님들 또 주민들께서 이야기하는 그런 그 TSNA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오염물질 그 원인을 발생시킨 연관관계가 있는 이런 그 항목은 저희들이 대기오염물질 그 항목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 내용이 없었고 법에 예. 또 그 어떤 기준 자체도 그런 항목은 뭐 실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환경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고 2020년 1월부터는 그런 이제 기준을 지금 만들어서 환경부에서 지금 대책을 수립하고 지금 그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시점도 중요하지만요. 그 연초박이라는 물질을 가열하면 지금 안 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그 연초박은 그 퇴비로 신고가 되지 가열하는 것은 불법이다. 예. 이렇게 지금 그 말씀하신데 그 부분에 대한 이런 걸 정확히 저희가 그 인지한 것은 지금 그 위원장님이 이야기한 그 저희 주민 그 현장에 갔을 때 연초박 문제로 인한 이 피해가 있는 것 같은 이제 이런 게 의문을 제기했을 때부터 저희들이 연초박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추진했고요. 제가 좀 얘기를 하면요. 예. 지금 거기서 일하신 분들은 퇴비를 생산한 실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리고 마당에 연초박이 가득 쌓여서 비가 오면 둥둥 떠다녀가지고 걸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연초박이 쌓여있다. 거기서 일했던 근로자들의 증언입니까? 증언이고요. 예. 또 하나는 현재 같은 공정에 대해서 이렇게 시설 개선을 한 게 2010년도 이후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이 폐가스나 폐수를 재활용하지 않고 바로 이거를 배출을 해서 저감 장치를 통해서 배출해서 오염원을 제거를 해야 하는데 60% 이상의 폐가스를 그대로 활용을 했고 예. 또 하나는 폐수 같은 경우도 위탁 처리한다고 신고를 해놓고는 한 번만 하고 나머지 다 재사용을 해서 예. 기존의 저감 장치가 제기농도 못하고 고농도의 그런 오염물질이 그대로 순환되면서 이게 대기 배출 시설로 빠져나갔죠. 예. 그 대기 배출 시설도 조작을 했잖아요. 예. 공기 조절 장치를 조작을 해서 원래는 전라북도하고 신고하고 협의를 해서 하게 돼 있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백연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속이기 위해서 중간에 공기 조절 장치를 두었고
예. 그 이후에 사건이 발달된 뒤에 이걸 시가 확인한 거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저는 익산시가 관리감독관으로서 이거를 성실히 의무를 수행을 했다라면 공장 안에 직접 들어가서 제대로 비료를 생산하고 있는지, 퇴비를 생산하고 있는지, 시설에 문제점은 없는지, 불법 시설이 있는지를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사건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한 번도 관리감독한 실적이 없어요. 예. 이후에 주민들이 그 소류지에 물이 폐수가 유입되고 시커멓게 변하고 언론에 제보하고 사건이 발달된 2016년도 9월 이후에 처음으로 방치 폐기물에 대한 보관해서 단속한 과태료나 과징금 때린 실적은 있어도 그리고 2017년도 2월 이후에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사건이 확산된 이후에 대기배출시설에 단속한 실적은 있어도 예. 2016년도 민원을 집단적으로 제기하기 전까지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익산시가 어떤 생각을 좀 제가 추정하기에는 공장을 안 들어가 봤다는 거고요. 실제 폐기물 처리 실적을 매년 그 실적을 보고를 받는데 보고된 내용에 연초박이 분명히 들어와서 사용한 실적을 보고를 하잖아요. 불법으로 서류를 작성해갖고 오더라도 확인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장 안에 안 들어가 봤다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익산시가 비료공장에 대해서 무사안일하게 대처를 한 거고요. 예.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알겠습니다. 예. 신승훈 국장께서 뭐 이 일에 대해서 과거 어디까지 뭐 다 인지를 하고 계시고 기억하시고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께서 굉장히 많은 익산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신데 신승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지적에 대해서 대응하는 측면에서는 조금 너무 그 답변이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지금 비료에 대한 퇴비와 또 그 비료 이런 부분에 대한 사용 여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금 감사를 해서 예. 지금 잘잘못을 지금 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게 상응하는 이런 것을 그 조치를 받아야 되지 않냐 저희들도 예. 그런 책임감을 갖고 예.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오면 뭐 거기에 따른 조치를 받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 될 테고요. 적어도 익산시 자체 내에서 또 그리고 신성 국장께서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에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를 좀 듣고 싶은 거거든요. 이 자리에서는. 이게 저희들이 좀 더 자세하게 좀 세밀하게 이런 지도 점검을 해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비료 그 제조, 비료 관련 이런 업체가 저희들이 한 1000여 개가 됩니다. 예. 근데 직원이 2명이 익산시 관내에 1000여 개가 된다는 뜻입니까? 예. 뭐 이런 폐기물업이 이게 한 1000여 개가 되는데 직원 2명이 이제 지도 점검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예. 저희들 이렇게 보고 그 금강농산의 이런 그 피해를 보면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그 관련된 그 비료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대대적인 그런 지도 점검이라든지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이 금강농산의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지금 익산에 있는 전체 비료 공장을 지금 지도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예, 알겠습니다. 짤막짤막하게 제가 몇 가지만 일문진답 형식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연초박이라고 하는 그 물질을 가열하면 안 된다는 것이 보통의 환경직 공무원들한테는 상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비료에 대한 것은 실은 저희가 이제 저희 그 환경직 이런 쪽에서 지도 점검만 하는 건 아니고 예. 이제 비료하는 이런 그 허가를 내주는 그런 또 부서가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서 그런 지도 점검은 하는 부분이라 지금 저희들이 뭐 환경직이라고 해서 유기질 비료로 가열하는 것을 뭐 이렇게 찾아내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가열하면은 그게 사실 상당히 유해한 물질이 나오는데 그것을 누구도 지금 감시를 안 했다는 뜻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뭐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요. 비료관리법의 농진청 고시에 의해서 부산물 퇴비나 비료를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어서 예. 비료 쪽에서 관리를 한다라고 우리 국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보면
이 연초박은 동식물성 잔재물로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 재활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 재활용을 부산물 비료로 재활용하게 되어 있는데, 즉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익산시가 이 신고도 하고 허가도 해주는 겁니다. 예, 예. 즉 재활용을 하는 데에서 재활용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법에 맞게끔 부산물 퇴비로 사용하게끔 목적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요. 예. 그 명시되어 있는 게 적법하게 비료공장에 처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예. 이거는 단순히 비료만 해당된 게 아니고 비료 원료로 사용했던 연초박은 폐기물입니다. 폐기물을 종합 재활용한 것이기 때문에 폐기물을 종합 재활용하라고 허가를 내준 게 익산시였고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게 폐기물 관리법입니다. 이걸 관리할 의무가 환경적 의무가 있거든요. 근데 폐기물을 법적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았으면 그 위법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당연히 그걸 단속을 했어야 저는 맞죠. 예, 홍 변호사님께도 뒤에 좀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으신 모양인데. 네, 위원님 말씀 부연하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중요한 게요. 자꾸 지금 비료 얘기하시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건 이건 일단 기본적으로 폐기물 업체입니다. 예. 폐기물을 받아다가 그걸 재활용해서 비료를 만든다는 거고요. 폐기물의 처리 방식이 재활용인데 그 재활용이 비료인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폐기물 처리 업체라는 것을 진짜 기본적으로 전제를 아셔야 되고요. 폐기물 처리업을 허가를 받을 때는 사업 계획이라는 걸 세우고 그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정 통보와 허가가 예. 나갑니다. 예. 그 과정에서 하는 그 사업 계획에 따른 처리 방식을 어기면 위법한 겁니다. 그거는 폐기물 관리법에 다 정해져 있어요. 위법하기 예. 때문에 행정처분 다 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거를 환경직도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비료관리법에 원래 연초박은 퇴비로만 쓰도록 되어 있지 유기질 비료의 원료 항목에는 빠져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건 비료를 관리하는 익산시 공무원들이 확인했어야 되는 그것도 안 한 거예요. 환경직도 안 하고 비료 생산 쪽에도 아무도 안 하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총체적 부실입니다. 예, 예. 완전한 총체적 예, 부실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손문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건데 2015년도에 금강농산에서 스스로 익산시에게 폐기물 실적 보고라는 것을 했거든요. 적어도 다른 그 이전에는 몰랐다 쳐더라도 이건 서류상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연초박을 우리가 유기질 원료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스스로 신고한 건데 왜 신고를 이런 불법 사항을 신고했는지 금강농산 스스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익산시에서 어쨌든 서류상을 확인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을 왜 그냥 간과하고 넘어섰는지는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비료를 생산을 하는 데는 무조건 그 폐기물을 가지고 거의 다 비료를 생산을 합니다. 예. 그래서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다 아마 어느 그 비료 생산하는 업체든 다 폐기물 재활용 그 신고를 아마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때 올바른 시스템에 그 연초박에 대한 신고를 그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한 예. 사항이 있습니다. 예. 있는데 자 그때 저희들이 아까 퇴비와 비료에 대한 이런 구분을 명확하게 저희들이 이제 그때는 파악을 하지 않았고 일단 재활용 신고에 그 연초박이 신고가 된 사항만 저희들이 이게 퇴비든 비료든 이런 것을 정확하게 공무원들이 구분하지 못한 부분은 있어서 그런 것을 연초박으로 유기질 비료로 사용하면 그건 굉장히 가공해서 사용하면 불법인데 그것을 공무원들이 인지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그 손문선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실은 아까 연초박은 동식물류 이런 폐기물이기 때문에 동식물류 폐기물은 아까 그 비료나 또 내지는 퇴비로 이렇게 가능은 합니다. 그 동식물류가 연초박이 지금 이런 동식물류 안에는 이제 연초박도 있고 여러 가지 동식물류 이제 그 안에 그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항목의 동식물류는 가열을 해도 실은 그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나 니코틴의 그것은 아까 굉장히 중요한 연초박에 포인트 대한 같은데요? 그 예. 익산시에서 내준 신고 필증도 그렇고 예. 익산시에서 변경 승인해준 각종 자료를 보면 퇴비라고 나옵니다. 퇴비. 그러니까 그리고 공정도도 예. 부산물 퇴비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사용을 저는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비료 항목도 이게 비료냐 유기질이냐 이런 짬뽕이 아니라 명확히 명시돼 있어요. 부산물 비료 퇴비라고 하는 거하고 혼합 유기질 비료하고 혼합 복합 유기질 비료 명시돼 있거든요. 그건 분명하게 그냥 혼돈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건 법적으로 명시된
정확한 명칭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연초박이라고 하는 이런 이렇게 잔재물 같은 경우는 퇴비로 사용하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근데 혼합 유기질 비료나 이걸 가열 공정에 있는 비료 공정에 사용하면 그 목적대로 사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예. 불법인 이건 것이죠.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짚겠습니다. 가열을 해서 다른 유기 비료를 생산해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연초박 자체가 아까 의원 우리 손문선 의원께서 말씀하신 동식물성 원료입니다. 그래서 실은 아까 퇴비든 아까 그 가열에서 유기질 비료든 이런 것을 신고를 하면 실은 그 법적인 것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공정을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퇴비로 공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 비료로 그 공정에 저희 구분 신고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는 동식물이기 때문에 가능은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두 분이 네, 말씀하신 것과 좀 저는 달라서요. 뭐냐 제 이해를 못했고요. 왜냐하면 익산시의 그 부산물 비료를 생산하는 공정에 대한 신고 서류를 보면 예. 원래 혼합 교반해서 제품을 생산하게 돼 있습니다. 예. 비료 퇴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기에 보면 연초박을 쓰겠다라고 그렇게 신고가 돼 있고 예. 그리고 비료관리법이나 이런 걸 보면 재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퇴비로 돼 있어요. 예. 부산물. 예. 그리고 비료 항목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유기질 예. 비료가 그냥 유기질 비료라는 게 아니고요. 예. 혼합 유기질 비료, 복합 유기질 비료 이렇게 종류들이 다 명시돼 있고 예. 거기에 사용될 원료가 명시가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근데 부산물 비료 퇴비라고 하는 건 연초반 거기에만 들어있지 다른 유기질 비료 들어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기질 비료의 공정에서 건조 공정에 사용할 수 신고하면 쓸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법적으로 호도하는 겁니다. 예, 홍 변호사님 말씀 듣고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예. 짧게 말씀을 드리면 아직도 익산시가 문제점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구나, 급급하고 있구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유기질 비료로 쓸 수 있으면 신고만 하면 쓸 수 있는 거니까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는 이런 시각이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업체가 신고만 하면 될 것을 왜 굳이 퇴비에다만 넣고 유기질 비료 건조 공정도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뻔합니다. 당연합니다. 비료관리법에 보면 아까 말씀 계속 하셨지만 연초박과 같은 거는 퇴비의 원료로 사용하도록 돼 있지 가열 공정이 있는 비료 공정에는 쓰지 않도록 돼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신고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예 허가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익산시는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방식을 어기고 있는 거면 그 자체가 위법한 거니까 행정처분이랑 지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 나중에 신고할 수 있었으면 신고할 수도 없지만 법적으로 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하면 가능하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식의 이러한 시각으로 이 사건을 바라봐 왔다는 거예요. 예. 이게 얼마나 이런 시각이 이 사태를 만들어 왔고 이 사태를 키워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그러시죠. 예. 지금 저희가 이제 익산시의 그 대기 배출 시설이나 이제 연기가 나면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저희가 폐기물 관련해서도 신고도 하고 했는데 거기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와보지도 않아요. 예. 그리고 왜 가방을 들고 회사에 올라갔다가 그냥 가시냐고요. 예. 예? 사무실만 왔다 갔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저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과 좀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그런 어떤 그 깊이 있는 어떤 상식적인 그런 저희가 없어요. 익산시에 지금 가해를 해도 된다는 식으로 또 어정쩡하게 얘기하고 저기 하는데 저는요 이게 지금 퇴비를 만들어야 될 것을 유기질 비료를 만들었다. 그러면 유기질 비료에 연초박이 들어갔다는 비료 포대에 함량 표시도 안 돼 있어요. 그건 불법을 누구하고 지금 짜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퇴비를 만들 수 있다고 그러는데 퇴비에는 발암물질이 안 나옵니까? 그런 통계나 그런 것을 갖다 놓고 퇴비를 만들다든지 해서 이걸 퇴비를 만들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들어서 농가에 뿌리면 예. 농가에서 그거 갖다가 농경리에 뿌리면 거기에 발물질 뿌리는 겁니다. 예. 독성물질 알겠습니다. 뿌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시각적인 게
정말 좀 문제네요, 문제. 알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 양측에서 주장하신 것을 명백히 좀 다 가릴 수는 없는 측면이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고 싶은데요. 주민들의 피해 구제에 관한 내용을 조금 좀 짚어보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주민들 지금 이걸 피해를 구제를 할 수 있는 피해 구제 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 거부하시고 소송으로 직접 가겠다 이렇게 밝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 까닭이 뭡니까? 저희는 그 피해 구제에 대한 그 환경부에서 진행하는 그 피해 구제에 대해서 그 내용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포의 거물대리에서 피해 구제에 대한 그 법이 적용이 됐어요. 그 마을에. 근데 내용이 너무 부실합니다. 그리고 신청자가 10명이면 10명이 다 피해 구제를 받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또 선배를 합니다. 예. 선배를 해서 몇 사람 또 골라내고 또 몇 사람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피해 구제를 할 때 그 돈 액수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예. 뭐 장례비, 뭐 영수증, 치료 영수증 해서 지금 최고가 거물대리에서 뭐 한 900만 원 정도 나갔다고 그러는데 예. 장전마을은 어떻게 적용될지는 모르지만 돈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오히려 주민들한테 위화감만 조성하고 주민들 간에 싸움만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예. 그리고 또 이 피해 구제에 대한 그 적용을 받아가지고 그 이렇게 보상을 받게 되면 나중에 소송에서 보상이 나오면 또 그걸 깝니다. 그 돈을 까고 줍니다. 예. 이건 사실적으로 어떤 참 독수 조항이 많이 있는 그런 예. 어떤 저희가 보기에는 악법인 듯 보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피해 구제법에 의해서는 충분히 피해를 다 예. 구제를 못 받을 것 예, 같아서 예. 소송으로 가시겠다는 예, 말씀이시고 이 부분은 홍 변호사님께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소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누구를 상대로 뭘 구제를 해달라는 소송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일단 이 소송은 전라북도 민변에서 아마 저희가 진행하기로 되어 있고요. 예.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범인은 책임질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뭐 국가도 그리고 뭐 KTNG도 전라북도도 그리고 그 사업장도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익산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배상 주체들입니다. 다만 이제 소송이라는 것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라 마을 주민들 구제 받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인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고로 지정을 해야 되는 그 배상 주체들을 좀 선별을 하고 있는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현실적으로 빨리 피해 보상을 받게 해야 되는 방법과 또는 사회적으로 정의를 찾아야 되는 방식 두 개가 약간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 정리해서 저희들이 소장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배상도 받아내고 또 보상도 받아내고 두 가지를 다 하게 됩니까? 예,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실 게 배상과 보상 완전히 다른 예, 개념입니다. 배상은 잘못한 사람,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그로 인해서 입은 다른 사람의 손해를 그 손해액을 배상을 해주는 개념이고요. 돈을 줘야 되는 거고요. 보상은 적법한 행위에 관한 피해 보상을 의미합니다. 적법한 행위를 해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 두 개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데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익산 장전마을 전국이 다 알게 됐습니다. 익산 장전마을이 마치 환경오염의 대상지가 돼버리기도 했고요. 마을 주민들 그동안 많이 고통받았고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이제 마을에 관해서나 마을 주민들에 관해서 충분한 보상을 통해서 마을을 재건하고 또 이 커뮤니티, 이 지역사회를 좀 살리는 데 사용이 돼야 될 것이고요. 배상은 개개의 마을 주민들이 입은 그 피해에 대해서는 엄연히 당연히 배상이 돼야 될 것입니다. 예. 소송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도 지리한 좀 또 싸움이 계속될 수 있겠다라는 싶은 생각이 드는군요. 이 문제가 이렇게 밝혀진 이후에 뭐 전라북도도 그렇고 또 익산시도 그렇고 몇 가지 좀 대책을 좀 내놨습니다. 뭐 주민 건강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든지 또 뭐 마을 환경 정화를 하겠다 뭐 등등등의 대책을 내놨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은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행정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소송에 대해서도 지금 보세요. 드러난 게 지금 전라북도, 익산시, 환경부 다 이게 지금 행정에서 잘못한 내용이에요. 예. 관리 감독 잘 못했어요. 지금 물고기 떼죽음 당했을 때 전라북도 도지사가 환경상 줬어요. 그 마을에. 예. 사람 죽이고 물고기
예. 쪽에서 예. 고맙다고 상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사태가 빚어지는데도 주민들이 다 죽었어요. 지금 예? 처참해요 마을은. 알겠습니다. 근데 예. 어떻게 해서 주민들한테 소송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합니까? 이거 예. 행정이 나서서 직접 소송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서 주민들 살려줘야죠. 알겠습니다. 예? 예.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고통은 주민들이 10년 만년 후손들까지 이렇게 고통받고 살아야 되는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알겠습니다. 주민들로서는 상당히 답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손문수님이 어떻습니까? 사후 대책으로 뭐가 핵심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이렇게 이제 곧 사후 대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가장 큰 거는 환경 오염을 빨리 제거를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조사 결과에서 발암물질이 검출이 됐기 때문에 발암물질로 검출된 지역, 의심된 지역에 대한 공장부터 시작을 해서 마을 주택까지 전부 다 제거 작업을 시작을 저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염물질 제거 작업. 예. 그리고 이렇게 더 이상 환경 유해인자가 존재하지 않게끔 좀 조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건강 관리입니다. 현재 주민들이 어쨌든 계속 암이 발생할 소지를 충분히 갖고 있고 예. 현재 투병중에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 꾸준히 건강 검진이나 관리 치유 작업을 좀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는 아마 트라우마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고통, 악취, 고통,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았을 건데 앞으로 보건소가 됐든 현장에 그 대책반을 구성을 하더라도 주민들의 건강적, 심리적 치유 작업을 계속해서 예. 원상 회복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생계 대책입니다. 예. 장전마을 생산된 농산물은 자식도 안 먹는다고 그런 어머니들이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김장도 담그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예. 농산물 더 이상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계 예. 대책을 빨리 전라북도나 익산시가 세워줘야 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 다 됐는데 신성 국장님 짧게 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어떤 입장 표명하시겠습니까? 저희들 금강농산에 어떤 피해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폐기물 그 내부에 있는 거 빨리 처리하고 또 부지를 저희들이 그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친환경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고 뭐 심리 상담이라든지 건강 문제라든지 하여튼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정부에서 공식적인 원인은 발표를 했는데 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리기까지 기나긴 또 세월과 또 여러 가지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자, 어렵더라도 가릴 건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순서 여기서 이렇게 접겠습니다. 고맙습니다.